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의왕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동규입니다. 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후보를 시장으로 뽑아야 할지 말이죠. 오늘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의해서 의왕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이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권오규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재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에 앞서 간단히 오늘 진행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과 그리고 사회자 공통질문, 그리고 공통질문 후에 상호 보충질문, 그리고 공약 발표 후에 상호 보충질문과 후보자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말이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초가 남아있으면 저 녹색 등이 들어옵니다. 네, 보셨죠? 그리고 끝나게 되면 빨간 등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빨간 등이 들어오고 나서 10초 후에는 자연스럽게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권오규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왕시장 후보 기호 1번 권오규입니다. 오는 지방선거는 우리 의왕시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시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상대 후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려 합니다. 의왕시의 밝은 미래,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증의 자리인 만큼 의왕시에 필요한 시장이 누구인지 또 누가 시민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안녕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힘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는데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아닌 오랜 시간 시민 여러분들과 같은 지역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꿈을 꿔온 사람이 우리 시에 필요한 시장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낱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저를 젊은 시장 후보, 힘있는 여당 시장 후보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원칙과 소신 앞에 당당하고 변화와 도전 앞에 주저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의왕시의 밝은 내일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성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2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장 후보 기호 2번 김성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4년 전 우리 의왕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의왕시는 과도한 그린벨트에 묶여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과 복지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의왕시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체된 도시를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기에 저는 지난 4년 동안 민선 5기 의왕시장으로서 우리 600여 공직자와 함께 그리고 16만 시민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전반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과 복지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결과 교육은 경기도 최고 수준을 확보했고 복지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을 확보하면서
우리 의왕 시민들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백원호수 주변 버건지시마밸리 개발사업과 그리고 부곡장안지구의 개발사업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곡동 일대가 국내 유일의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의왕 첨단산업단지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복선전철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명품도시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네. 앞으로 4년 동안 명품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각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통해서 각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의왕시의 조선 가정과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계획하고 실천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의왕시는 조선 가정이 한 가정에 불과하고 소년 소녀 가정의 경우에는 한 가정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약 500세대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한부모 가정이 약 42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는 그동안에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계층의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먼저 이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동안에 항구교육과 취업교육, 문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집수리 봉사 등 우리 이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서는 아동양육비와 학습재료비를 지원했고 시입생들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특별히 학습장려수당을 지원했고 그리고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페나사 무료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옥기 후보 차례입니다. 예. 예. 조선가정과 소년, 소녀 가장 문제는 우리 시의 경우 대상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행정적으로부터의 관심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가정의 경우 양육, 조부모님의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경제적 지원 확대는 물론 정서적 지원과 방과 후 학습 등 학습 멘토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도 경제적 지원만큼 정서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에 캠프, 멘토링 등의 복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해서도 결혼 이민자들이 입국 초기부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소통만큼은 불편하지 않도록 언어 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와 산모 도우미, 원어민 강사 활동, 다문화 페스티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제한구역 내에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전액 시비로 가능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에는 지금 교육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왕시에 교육청이 신설돼야 된다, 설치돼야 된다 하는 의견이 시민들의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후보자들께서는 의왕교육청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옥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예.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행정구역과
교육행정 관한이 다른 현재의 체제를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의왕교육지원청은 꼭 설립되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김성재 후보님께서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의왕교육청 설립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부,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원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민들의 독립적 교육청 설치 의지가 높은 만큼 우리가 의왕경찰서를 만든 과거의 경험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왕시가 따로 독립적인 관할 교육청이 있었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선중학교 건립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우리 권오규 후보께서 제가 지난 선거 때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겠다 공약을 제시했다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이번에 공보집에도 보니까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던데 그런 사실과 다른 것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의 이 교육지원청은 단독으로 있는 게 수원, 성남, 고양 등 19개소가 있고 이 화성, 오산 그리고 군포, 의왕, 안양, 과천 등 6개소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이 방침은 단독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교육조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시 차원에서 교육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의 교육 지원비를 더 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교육 지원 예산을 예년보다 서너 배를 확대 지원해서 고등학교 기숙사도 만들어주고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도 이 전교의 학생들한테 다 지원해줬고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을 통해서 우리 교육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경쟁력이 수능의 경우 이 고등학교 경기도 내에서 상위 2등, 그 다음에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는 상위 1등급을 차지하면서 우리 의왕시의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청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2014년, 올해죠. 9월 달에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대한 그 활용 방안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이전 부지 그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공사가 금년 10월 달이면은 전남 나주로 이전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현재 농어촌공사가 토지를 이 부지 매각 공고를 했는데 6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매각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그리고 현재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으로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매각 가격도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와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는 방안은 이 지역에다가 약 1,5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그쪽에다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자연공원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1,000개의 인텔리전트 타운을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발 구상안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오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속하게 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빠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 부지 지역에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원스톱 복합 생활 상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성재 후보님께서 4년 전에 의왕에 제대로 된 병원, 영화관 하나 없도록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왕에 빈번한 영화관, 병원, 예식장 같은 시민 편의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편의시설을 들어서게 하고 단순 소비 개념을 넘어 다양한 테마와 정서적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는 문화체험 복합생활 상업단지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네, 끝나셨군요. 네, 이번 순서는 말이죠. 공통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의 견해와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을 통해 좀 더 자유롭게 정책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그리고 상호 보충 질문은 30초입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입니다. 네, 순서대로 먼저 답변하신 후보에게 보충 질문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재정 자립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의왕시의 재정 자립도는 인근 지역에 비해서 낮은 그러한 형편입니다. 후보자들께서 파악하고 있는 재정 자립도의 저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의왕시 재정 자립도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의왕시는 가용 면적이 적고 작은 인구와 세수로 인해 인근 도시들에 비해서 도시 발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취약의 원인은 열악한 세입 구조, 고정된 세출 구조, 느슨한 지방채 관리, 미흡한 위기 관리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부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제한 우선 해제 구역을 조기에 개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법인세,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또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해서 생산성 있는 택지 개발, 기업 유치 활동 강화 등 수입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민선 초기에 고천 갈매지구 택지 개발에서 5천억 정도 벌어쓴 경험이 있습니다. 의왕시의 우선 과제는 국비와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여 규모에 비해 적은 시 재정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 기반 사업을 확충하고 민간 연구소와 첨단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김성재 후보 답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의왕시 재정 자립도는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47%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6위입니다. 다만 이 재정 건전성을 의미하는 재정 자주도는 13%로 경기도 내 5위로서 비교적 재정 상태는 건전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운영하다 보니까는 재정 자립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재정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왕시는 현재 재정 규모가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서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재정 자립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다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율불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시의 재정 규모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와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많이 풀고 거기에 기업과 인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권오규 후보부터 김성재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시작해 주시는데요. 질문은 30초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1분입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의왕시는 공장 총량례 등 수도권 규제 정책과 경기 불황 등의 문제로 고래합섬 등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산되고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제조업의 공동화 등 계속 도시가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재 후보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난 선거 이후에 공약으로서 1, 2, 3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1만 개의 1, 2, 3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300억 원의 이 세수를 확충한다는 이제 그런 계획인데요. 그동안에 4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는데 이 계획이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권 IT밸리가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폴 인텔리전트 내에서 농협 IT 전산센터가 유치가 되고 그리고 백운시마밸리에 롯데 복합 쇼핑타운이 조성이 되는 등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의왕시가 첨단 자직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성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예, 권혁규 후보님께서는 공약집을 보면은 지하철역 중심의 의왕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역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그 비용과 그리고 그 시간적인 것들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의왕시에 지하철역이 언제쯤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지하철역 중심을 어떻게 이 경제 활성화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하철역은 경기도지사와 함께 공약을 냈고 여당에 힘 있는 시장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재 후보님께서도 지하철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지하철은 개통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질문은 의왕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아픔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후보자들이 의왕시의 안전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분야와 지역은 어디인지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그리고 엊그제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는 해경을 없애고 정부 조직을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다시 복원시키고 하는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을 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시스템이 잘못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작동이 되게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전에 지속적인 재예방과 점검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왕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도 가장 낮고 그리고 교통사망률도 가장 낮고 심지어는 자연재해도 강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이 강한 도시가 된 이후에는 사전에 지속적인 예찰과 예방활동, 점검 등이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러한 사전의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교육,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왕시가 더욱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권혁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안전의 취약점과 대응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유형의 재난위기에 대한 안전종합 컨트롤 타워가 부재입니다. 우리 시에 분산된 경찰, 소방, 행정 공무원 등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둘째는 재난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의 미비와 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왕시는 현재 형식적인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을 취임 즉시 전면 수정하고 안전관리 기본 계획과 실행 매뉴얼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따른 현장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안전 예방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 안전관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어릴 때부터 안전 대응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성교 후보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 30초고요. 답변은 1분입니다. 예. 우리 권오규 후보님의 선거 공보문에 보면은 안전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처벌 규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에 관련 부처에 건의해서 법령에 반영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국가적으로 국가안전처를 설립하고 경기도가 재난통합안전센터를 구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하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로 취임하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오규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입니다. 답변 1분이고요. 예. 부곡동에 흥룡 빌라가 안전도가 낮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민들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후보님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곡동과 내선동의 경우에는 도심이 형성된 지 20년이 이상이 돼가지고 노후화된 빌라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찬반의 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은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추진해서 주민들이 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구역을 해제를 해서 그런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낙후된 그런 이 주택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서 그래 안전한 주택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공통질문 6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민자 사업 중 일부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여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 후보의 일부 사업들을 보면은 말이죠. 민자 사업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권오규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예.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서 국비 도비가 부족하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 개발은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사업 개발이 부진할 경우 지자체의 예산은 낭비하게 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용역 설계와 계약부터 잘못된 사업은 용인경전철, 우면산 터널 등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민자유치 사업의 타당성과 채산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을 경우에 민자유치 자체도 어렵고 유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행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적절한 여론 조작은 의왕의 미래를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성교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예, 마찬가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의왕시는 LH 공사 같은 고대 공기업의 도움이 없이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치마밸리 사업, 부곡 장안지구 개발 사업, 그리고 왕송수
레일바이크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50대 50으로 자본을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걸림돌 될 수 있는 게 경기가 어려우면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의왕도시공사가 백원밸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3차례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의왕도시공사에서는 백원밸리의 당초 사업계획상으로는 2,400세대의 사업성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3,400세대로 늘려서 사업성을 확보해 줬고, 그리고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시에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우리 시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잘 받아줬는데,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권호규 후보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30초, 답변 1분입니다. 네, 후보님, 레일바이크 사업의 경우 많은 시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의 손실을 몇십억씩 물어줍니다. 만일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어서 사업 적자가 나면 후보님께서 손실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얼마 전 수원시와 협약한 내용을 보면 수원시민 직원 채용을 보장하고 부지를 더 얹어주면서 수원시와 토지 교환 등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수원시와 협약에 대한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레일바이크 사업이 적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전국에 지금 10개 이상의 곳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척, 춘천, 정선, 그 다음에 문경, 그리고 전남 여수, 전남 곡성 등 이 수많은 곳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있고, 최근에 인천시마저도 은하 레일 철도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고 적자가 난다 그러면 왜 이런 지자체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의 적자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고, 그런 편견을 자꾸 시민들한테 호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면서 이 주 이용객은 우리 의왕 시민도 있지만은 또 3분의 1 이상은 수원 시민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협의를 해가면서 윈윈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엔 김성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답변이 1분이고요. 예, 권혁기 후보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고 철저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왕시처럼 그린벨트가 많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연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 자본의 유치는 양날의 칼이라 생각합니다. 간피아들의 잘못된 간행, 의사결정에서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 제대로 되어 반영되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 등은 의왕 시민들에게 큰 빛을 떠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 권호규는 민간 자본 유치를 할 때 정도를 걷고 오로지 의왕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공통질문 7번째입니다. 별다른 실적이 없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의왕도시공사를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왕시 공사의 적자의 원인은 무엇이고,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성재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지난 2011년 4월 달에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을 통폐합해서 의왕도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왕시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LH공사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 중단시키겠다 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의왕도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굉장히 효율적인 공사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많은 도시공사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8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운지시와 벨리라든가 장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몇백억, 몇천억의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직원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매년 10억 원씩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커다란 개발 이익으로 나와서 효자 노릇을 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권옥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게 저희 질문, 공통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예.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1분 30초입니다. 예. 질문에서 보았듯이 도시공사 문제는 의왕 시민들 정체가 공감하는 큰 문제입니다. 김성재 후보께서 시설관리공단을 개편하여 의왕 도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후에 납입 자본금이 501억 원인데 현재 방만한 경영으로 2013년 결산 기준으로 61억 원의 자본금을 잠식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자 선정과 사업 운영 방식,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시장의 측근 인사 배치 및 자기 사람 심기, 경영진의 무능,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가 목적 없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도시공사의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전문성을 회복하여 도시개발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성재 후보부터 보충 질문 시작해 주시고요. 답변 또 해 주시고. 보충 30초고요. 답변이 1분입니다. 예, 보충 질문요. 예, 그 측근 인사를 배치했고 경영진의 어떤 무능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에 전문가를 채용했고 지금 현재 백운벨리라든가 장안쪽에서 이미 그런 실적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의왕도시공사가 설립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권옥기 후보님께서는 의왕도시공사의 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네. 김 후보님, 도시공사 하나로 의왕시와 의왕시민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르십니까? 인건비로만 연 수십억 이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수익사업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들 대부분 이행되지 않아서 도시개발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운주식 문화밸리 사업은 컨소시엄 참여업체 개성특원 순위가 2,300 순위고요. 영세에서 책임 시공자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년 전 당선된 시장이 공약한 것도 착공식도 아니고 착수식이라는 말이 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권옥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예, 김성재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30초 1분입니다. 예. 김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기간 동안에 시공사가 진행한 백운지식문화밸리, 왕송 레일바이크 사업, 고천 택지개발 사업, 오메기 개발 사업 등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권옥기 후보님께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8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년 안에 기획에서 준공까지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의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개성토건을 말씀하셨는데, 개성토건이 최근에 롯데건설 등과 이 컨소시엄을 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도시공사의 인건비가 수십억 원씩 추가로 들었다는데, 추가로 20여 명의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매년 10억 원씩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3년간에 봐야 30억 원이고, 그러한 이 투자에 비해서 앞으로 몇천억의 이익금이 개발이 되면은,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걸로서 충분한 수익이 확보된다고 보고, 그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네. 이번 토론 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공약과 관련된 후보자 간 질문과 보충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정책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30초, 그리고 보충 답변은 1분 30초로 정했습니다. 먼저 김성재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2분입니다. 네. 네, 저는 민선호기 의왕시장으로서 교육과 복지를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선 6기에도 교육과 복지를 더욱 브랜드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운 지식마밸리에 약 3,600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롯데 복합 쇼핑타운을 조성하고 음악이 있는 수변무대,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생태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서 수도권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곡 장안지구는 약 1,500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쇼핑센터,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것입니다. 금년 10월 전남 나주로 이전해가는 노종사 이전 부지에는 약 1,500세대의 주거단지와 시민 휴식공간, 그리고 청계 인텔리전트 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청년 실업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 안에 2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인도권에서 서동탄간, 그리고 시흥월곶에서 판교간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비를 저와 인근 시장,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복선전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우리 의왕시는 수도권 최고의 명품 도시로 탈바꿈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권오기 후보가 김성재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질문하는데 질문 30초고요. 답변이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도 공약을 많이 내셨는데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 4년 전 공약과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선 중학교도 유치를 하신다고 하고, 고천동 일대 조기 개발을 고천 행복타운으로 조성하고, 청계체육공원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청계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하고, 내선동 철탑 옥내화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과 다르게 이름은 바뀌었네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민선호기 시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의 절차, 기간을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8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민선 5기에 4년 동안에 기반을 닦아놨으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으니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거쳐야만이 준공이 되고 우리 새로운 의왕 시민들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성을 제가 강조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도시개발의 프로젝트로는 초평동의 철도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고, 그리고 고천 중심지구의 사업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행복주택을 유치를 해서
그리고 R&D 센터를 또 유치를 해서 그게 첨단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그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하고 더욱더 이렇게 질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과 복지는 제가 그동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화된 우리 의왕시만의 브랜드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제 민선 6기로서의 포부입니다. 네. 권오규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답변 30초고요. 예. 질문 30초고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예, 물론 양면성이 있는 규제들도 있습니다만은 자연 녹지나 빨리 풀어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계속 모든 도시 개발을 7, 8년 뒤에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는데 시장에 나오면서 7, 8년 뒤에 공약을 지킬 거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4년의 시장으로서의 공약을 그렇게 7, 8년 뒤에 공약으로 했다는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을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하시는데 행정이란 것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민선 5기 시장인데 민선 4기의 전임 시장님이 했던 도시개발의 그런 사업들을 제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사업 구상하고 개발계획안을 수립했던 것을 제가 착공해서 준공까지 하는 게 이 포일 인텔리전트 타운, 그 다음 포일 숙성마을, 대림 이편한 세상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서 이 100원의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림별들을 풀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했으니 그 다음에 또 이 민선 6기의 시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착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엉터리 공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 스케일을 맞춰가지고 4년 동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그 공약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공약을 지금 거의 한 80%, 90%까지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준공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절차까지 딱 끝나면은 이것은 민선 5기에 4년 동안에 마쳤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지금 의왕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번엔 권오규 후보의 공약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2분입니다. 예,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의왕 지하철 시대 개막입니다. 내손, 오전, 고천, 포일, 청계역 최소 5개 역사는 제가 반드시 착공, 대중교통의 혁신 이루어내겠습니다. 발목 잡는 규제 혁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왕시의 발전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들은 전면 재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셋째, 지역 발전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이전해서 그 자리에 산업단지와 신주거단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문화 벨트를 개발하겠습니다. 허울뿐인 현재 계획들을 전면 수정해서 백운문화 관광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왕송호수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자연미와 인공미와 함께 어우러진 시민들의 힐링 휴식 공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섯째로 도심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포일 정수장을 이전해서 그곳에 국제규격 축구장을 포함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 내선동 예비군 훈련장도 중앙정부 및 군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저의 혁신 공약 내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행해 나간다면 활력 있는 경제 의왕, 시민의 삶이 편안한 의왕, 복지 의왕, 그리고 시민이 왕인 의왕에서 여러분은 살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번에 김성재 후보가 권오규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질문하시는데요. 질문 30초입니다. 그리고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네, 우리 권오규 후보님의 공약을 잘 봤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은 굉장히
실행 가능성이 있는 황당한 그런 공약들이 많다. 현실을 잘 모르는 공약들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포일 이 정수장 이전 관련해서는 포일 정수장이 우리 우왕시 정수장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첫 번째로 그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조 들어갈 텐데 그것을 어디서 돈을 끌어올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일 정수장은 안양시와 협의해서 정수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이 축구장을 포함한 종합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저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연차 계획으로 전반적인 종합운동장 설치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지금 인구가 16만인 우리 우왕시를 30만의 중급 도시로 그린벨트 조정 지역이나 우선 해제 지역을 해서 하면은 충분한 재정과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고요. 답변 1분 네, 이게 30초입니다. 정말 실행 가능성 없는 말씀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안양시에서 우리 우왕시에 그 포일 정수장을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걸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우리 우왕시에 1년에 가용 예산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천억, 3천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디서 건립합니까? 그리고 2020년에 30만의 인구 규모를 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전혀 행정을 모르는 분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2020 계획상에는 인구 28명으로 21만 명입니다. 네. 네,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후보님도 공약을 했듯이 백운호수 장안 개발, 오전 고천 정비, 오매기 도시 개발, 내선동 주택 개발을 하면 우리가 개발할 것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세수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그린벨트 조정 또 해제된 그 지역이나 우선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장안기구나 컨테이너 기지에 주거단지나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진지한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그에 따른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30초, 보충 답변은 1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조간신문에 의왕시가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 기술 공모에서 1순위 업체를 선정하고도 5개월이 넘게 사업 추진을 중단해 의욕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하고, 더욱이 현직 공무원이 본인이 연금도 포기한 채 신청 홈페이지에 시민 게시판에 공익을 위해 재활용 기술 공모를 추진해 달라는 호소문 글까지 올렸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네,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을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질의를 하고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사 모두 다 현재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기술공모 선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책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네, 권오규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보충 질문은 네 30초고요. 답변 1분입니다. 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연금까지 걸고 내부 고발은 고발로 시청 게시판에 한 건데요. 정당한 절차와 형식에 의해 진행된 입찰을 시장이 2번이나 조정 명령을 내려 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로 입찰 회사나 공무원에게 생기는
법적, 경제적 책임은 김 후보가 지실 겁니까? 네, 지금 재활용센터 현대 사업의 기술 공모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업체로 평가를 잘못했었어요. 한 개 업체의 경우에는. 또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그런 또 폐업의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 두 개의 사업 모두 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것을 공개한 그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타 저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런 이 절차상의 치명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치명적 하자가 있는 것을 시장이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자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모를 다시 해석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네, 이번엔 김성재 후보께서 질문해 주신데 질문 30초고요.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의왕시는 광범위하게 많은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은밸리, 정안지구, 그다음 첨단산업단지, 오메기지구, 고촌중심지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권 후보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행정 경험도 없고 도시개발의 전문성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님 경험이 전혀 없다는 말씀하시는데, 경험이 많은 후보님께서는 신세계와 MOU를 체결했다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롯데와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대규모 형태로 개발이 안 되면 벽은밸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제가 시청에 들어가면 계획을 전면적으로 해서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운영한다면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재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신세계 말씀하셨는데요. 벽은밸리 내에 대규모 복합 쇼핑타운을 조성하는데 당시에는 신세계와 MOU를 체결했는데 사후에 롯데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약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롯데하고 협약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토지 대금만 하더라도 350억 원 이상을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하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선장으로 있을 때 잘못된 결정, 잘못된 방향으로 지시를 하면은 치명적인 이 도시개발의 오류와 잘못,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충 답변.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32살에 시의원을 시작해서 8년 동안 시의원을 했고요. 4년 동안의 의장의 경험으로 시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개발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님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제가 우리 오베이어 공직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한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 상당히 그 분위기가 점점 열기가 고조되고 그랬는데요. 물 한 잔씩 드시고요. 예, 다시 그러면 권오기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제가 30초 드리겠고, 그 다음 답변 1분 30초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 한 잔 드셔도 됩니다. 예. 그 2012년 1월 25일자 서울경제신문에요. 판교와 경쟁할 백운 지식문화밸리라는 제목으로 후보님께서 기고를 올리셨어요. 이 내용을 다 아시리라 생각되고, 해외 동포를 위한 주거단지 300가구 규모의 글로벌 빌리지를 건설한다. 그 후에 중앙일보, 재외동포신문 등의 300세대 중에 220세대 전체 분양을 해서 했다, 납입 다 했다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그 사업을 진행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응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아까 신세계가 처음에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조건에 롯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시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해외동포 무역타운의 경우에도 당초에 좋은 계획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또 빨리 좀 답변해 주셨는데요. 권오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 사실과 관련해서 기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어진지 시민들이 모릅니다. 이 사업 마무리를 어떻게 된 거고, 분양을 한 사람들에게 시에서나 배상금을 물어주었던지 뭐 이런 사항이 있는지, 또 업자에게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정시행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사업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사업 제안을 하고 이제 그렇죠. 해외동포 무역타운도 당초에 옥타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옥타라는 기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해외에 나가서 1,000만 원의 에스코로 계좌를 통해서 그래서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이제 중간에 자꾸 발생하면서 옥타는 뒤로 빠지고, 그러면서 민간의 어떤 개개인들의 그런 사업성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손해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다 적법하게 환원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기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일 정수장 이 문제를 명확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천억, 3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종합운동장을 어떤 돈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복선전철과 관련해서 포일역, 그 다음에 청계역을 이제 그 시흥 올고도에서 판교간에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기본적으로 정착은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후보님도 같이 조기에 착공하자고 공약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역들은 하여튼 제가 4년 전에 후보님의 선거 공보물에 쓰신 걸 보시니까요. 그 가천은 인구 7만의 역사 5곳인데 의왕은 1개라고요. 이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가천의 인구가 7만의 그 작은 도시에 역사가 5개인데 저희들도 역을 5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도시개발을 빨리 이루어서 16만의 소도시를 25만에서 30만 정도의 중년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를 2020년으로 잡았고요. 재정 규모도 한 8천억 정도 되지 않겠나 말씀드렸고, 자꾸 포일 정수장 말씀하시는데요. 충분히 저희들이 안양과 협의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돈 문제, 서로의 돈 예산과 떠나서 성어로의 지역 분할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기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라면은 앞으로 6년 뒤인데 저희가 이 4년 동안에 인구 14,000명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점심시장 때는 그 몇 년 동안에 불과 2만 명도 채 안 늘었습니다. 그게 계속 정착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 뒤에 이 30만의 인구를 만들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면 거짓말. 네. 지금 저희들 인구가 16만인데요. 오전동에 지금 4만 3천입니다. 내손동이 3만 4천이고요. 부곡이 2만 6천, 내손일동이 2만 2천,
청계가 2만, 고천동 12,000 정도에 지금 현재 16만인데 저희 생각은 오전동에 오전공업단지와 오목이 전원주택을 개발을 하고 또 내선 이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포일정수장을 비롯한 이 분야를 개발을 하고 부곡 지역에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장안지구 컨테이너 기지에다 하면 인구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청계는 백운호수와 포일첨단 산업단지 농어촌 공사에 주거단지를 하신다 했으니까 거기도 인구가 늘어나리라 생각이 들고요. 고천동에는 시청 아파 구도심을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이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할 말씀 많을 텐데 못다한 말씀 제가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각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의왕시를 명품 도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간의 교육과 복지 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우리 시민사회가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백운밸리, 부곡 장안지구, 첨단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의왕시가 명품 도시로 발돋움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행정의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만이 도시개발을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국토교통부에서 17년간 근무를 했고 의왕시장으로서 4년간의 시정을 이끌어온 도시개발의 전문가입니다. 도시개발의 전문가인 김성재가 시작한 일, 김성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권오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가올 앞으로의 4년, 우리 의왕시가 앞으로 나갈 길,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 것인지 문제입니다. 4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보라며 새로운 4년을 맡기겠느냐, 아니면 우리 의왕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힘있게 밀어붙일 새로운 시장이냐 선택입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그 예산으로 의왕시를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4년 뒤에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시장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저 권오기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두 분들 모시고 오늘 토론을 하니까요, 정말 열기가 대단합니다. 정말 이 두 분들 이렇게 공약 잘 하셨는데 분명히 의왕시는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들 해답을 드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결정은 하셨습니까? 분명히 해답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선거는 분명히 민주주의 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꼭 시장 선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왕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